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발언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1%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더 많았던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700억 원 가까이 코스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아랑코 상장일도 있고, 그리고 12월 15일에는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과연 한국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 이벤트에 빨려 들어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시각이 4시 5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를 해보고, 환율을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시면은 1190입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이 영상, 미국 증시 고용지표 호조의 급반등,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갈까, 이 영상에 보시면은 환율이 그 당시에 1186까지 내려가면서 1190원대가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오늘 개장한 후에 환율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빠졌던 게 전부 다 다시 복구가 되면서 결국 환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증시가 끝나면은 환율이 내려가요.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미국 증시 낙관론에 한 3원, 4원 정도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하는 순간에 다시 환율이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에서 감산이 확정이 됐는데 다시 58불대로 접어들었죠. 이게 60불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감산 소식의 SOE라던가 SK이노베이션이 약간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이 정도 반등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한 달 넘게 빠지고 고작 2%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날 아랑코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유주를 눈독 들여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이벤트가 끝나고 악재 소멸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건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고, SOE라던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대 매매의 압박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끝났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장이 열린 거를 잘 체크하셨나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제가 장을 체크했는데 보시면 외국인이 약간 매수하면서 우리 증시가 일단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나 HLB가 장 초반에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장이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시가에 비해서 밀리면서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 그 뉴스를 보고 아침에 매수 버튼을 눌렀다면 큰 손실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것은 미국의 호재지 한국의 호재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금 고용지표는 OECD 36개국 국가 중 32위. 그리고 한국의 청년 실업률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져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듯이 한국의 고용지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유럽이라던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올랐죠. 그런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십수년 동안 계속 미국이라던가 유럽을 따라갔지 한국은 십수년간 계속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방식대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실망이 크면 기대를 안 하는 법. 이런 말이 있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한국 증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 증시만 놓고 보면은 한국도 1%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의 호재를 선반영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등이 안 나온 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왔어요. 단지 미국 애들이 여기서 나스닥이라던가 다우 애들이 1% 가까이 상승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쟤네들이 1% 가까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빠졌고 쟤네는 올랐기 때문에 상승분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반영을 못 받았고 최소 빠진 거에 비해서 반등이 나와도 한 이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 기대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정말 아쉬운 모습이 나왔네요. 물론 장 초반부터서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체크할 게 뭐다? 환율이죠. 환율이 진짜 무서운 게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개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1186 그리고 0.04% 상승 중이었다가 지금 환율은 11905원을 돌파했죠. 지금 환율이 11905원인데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환율이 높으면 판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얼마를 샀죠? 고작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이라는 거는 평소에 얘네가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는데 그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하루에 한국 증시에서 22일 동안 매도한 금액이 5조가 넘습니다. 5조가 넘는데 고작 이거 두 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1000억 원도 안 돼요. 아니 수학 못하세요? 7 더하기 4만 해도 11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좌를 체크를 안 하신 거죠. 지난 강좌 여기 외국인 21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 한국 증시 반등의 시작일까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찍혀있는 금액은 시간 외에 블록딜 물량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장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100억 원 매수였어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갔을까 좀 살펴보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하이닉스에 보니까 블랙록 펀드가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나오죠. 지난번에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젠, HLB가 급등이 나온 게 요 블랙록 펀드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줄였다고 나왔는데 오늘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죠. 그리고 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장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장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심 자체가 안 좋아져서 여기 하이닉스에는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무슨 이벤트가 있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지수를 받치는 경우가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 수량이 옵션 만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문에 잠깐 산 거일 수 있고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지난번처럼 요렇게 먹튀 여기서 사는 척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마바바바바방 팔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700억 원 샀다 하면서 뛰어 들어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지금 700억 원 샀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잔고는 아직도 9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하락장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7조 후반대, 8조 초반대 그 정도에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잔고가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 조정이 앞으로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700억 원 매수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5조 팔고 700억 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를 잘 살펴보시면은 아침에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은 음봉으로 끝났죠. 음봉으로 끝나고 오늘 장 시작부터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종가 역시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여기 보시어도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어때요? 상승이 440 종목, 하락이 250 종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5 종목이 상승 중이었고 하락이 332 종목이었는데 장 마감 때 보시면은 어떻게 됐다? 하락한 종목이 458 종목,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이 623 종목으로 돼서 장 초반에 매수를 잘못했으면은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이게 상승으로 끝냈어도 음봉으로 끝난 종목들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2% 가까이 상승을 시켜놨다가 종가에는 이렇게 한호가 오르고 그냥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되게 많았어요. 이 심택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5%까지 올렸다가 1%로 마감. 이래서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중 무역전쟁 악재 해소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었었으면은 손실 보는 분들이 오늘 좀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지난주 영상 중에서 이 뒤에 뭐라고 썼죠? 코스피 코스닥에서 메릴 린치가 대규모로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규모라고 해봤자 지난주에 러셀이라던가 소규모의 종목들을 보여주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만 샀는데 얘는 갭이 11%로 뜨면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테스같이 한 4%, 5% 올려놓은 종목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3.52%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 아침부터서 메릴 린치가 파는 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정말 악질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3% 가까이 상승시켜 놓고 오늘 3.52%더 빼버렸고 BT1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지난주에 5% 가까이 올려놓고 오늘 또 빼버렸고 이런데 외국인 메릴 린치 애들 이렇게 있죠. 어머 만주도 안 되는데 어차피 지난주에 산 게 5천주밖에 안 샀었어. 그런데 이런 소형주는 5천주만 던져도 호가가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5천주만 이렇게 던져도 갭이 4%나 빠지고 그런데 이 메릴 린치들이 막 5%, 6% 올려놓거나 이렇게 급등시켜놓은 종목들 지난주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살펴보니까 메릴 린치가 지난주에 산 종목들 중에서 물량 출하가 안 된 종목도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배당주 쪽에서는 이 메르치 종금, 메릴 린치가 아니라 메르치라는 증권사에서 좀 투매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지수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HLB 이런 애들이 오늘 속수무책으로 그냥 막 내렸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증거인멸 혐의로 인해서 삼성전자 부사장들 최대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가까이 빠졌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6%까지 빠졌었어요. 저 오늘 얘 8만원대로 진입 하나 했는데 거기까지는 진입을 안 했고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얘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제약주가 코롱생명과학도 그렇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그냥 바닥을 기면서 내려갔습니다. 오늘 빠진 것만 해도 0.04밖에 안 빠졌네요가 아니라 얘가 몇 프로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0.04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0.04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004 이렇게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정말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영상을 찍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나쁘다면은 보합 내지 약 혼조세로 마감되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1%, 2%대 하락하는 급락 같은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악이 나왔네요. 어떻게 여기서 반등이 난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2주 넘게 빠졌고 빠진 게 8%니까 반등이 1%밖에 안 나왔으면은 나머지 한 2%에서 3% 정도는 충분히 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투심도 안 좋고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바닥. 거래량도 코스닥은 바닥이었고 코스피도 옵션 만기일 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자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이렇게 사도 옵션 만기 때 자주 던진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약간 소량으로 던졌죠. 그래서 내일이라던가 내일 모레도 금투 애들이 많이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이걸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연기금도 지금 매도하고 있죠. 옵션 때 지금 그냥 기관이 매도 포지션으로 갈 건가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할 건가 이런 걸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외국인 지금 이틀 이거 들어왔다고 절대 좋아할 일 없고 지금 이틀간 산 양이 얼마다? 1,000억 원도 안 돼요. 800억 원 약간 넘어요. 이거는 블록딜이나 시간의 물량으로 들어온 거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2% 빠졌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더 빠지고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기타 법인 애들이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상하다. 특별 지분 관계자 변동 공시도 있었고 이거는 악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외국인이 좀 샀는데요. 얘 대차 상한일 수도 있어요. 이거 8만 주 해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4%로 시작했고 오늘 마이너스 6%로 마감됐는데 보통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나오면 이런 주식이 가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은 안 가고 있죠. 안 가고 있고 시간에서 내렸던 윙인푸드하고 컬러레이 그리고 헝셴그룹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이거는 중국 회사들인데 중국 회사들은 보통 무역 협상 그 기간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조짐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급락이라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이미 화장품 시진핑 방한이라던가 그런 이슈 갖다가 많이 꼬셨던 그런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되고 이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중국산 돼지고기 이슈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중국 돼지고기 대란 이런 기사 보고 지금 윙인푸드가 육류 관련주 돼지고기 관련 회사니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얘는 거의 품절주 형식으로 주식이 별로 유통된 것도 없고 장난치는 주식 그리고 기관 중에서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던지는 거는 안 좋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 이슈로 따지면은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은 비핵화에 대한 결의가 보였으니까 오늘 스페코라던가 빅텍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떡 나가고 아난티라던가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이렇게 경제협력주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을까요? 자 저런 뉴스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난티라던가 그런 애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마이너스 1.42%가 나왔네요. 그럼 좋은 사람들 0%, 좋은 사람들 0%에다가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공시를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또 투심이 안 좋긴 했는데 보세요. 그럼 이 대북주 애들이 이렇게 안 가면은 스페코, 빅텍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움직였죠. 이게 웃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했다면은 보통
이런 애들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애들 안 오르고 빅텍이라던가 스펙고 대북주가 아닌 방산주가 올랐고 아난티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다 내리고 그래서 지금 뉴스만 믿고 여러분이 주식을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진짜 지난주에 얘기했던 메릴 린치 애들이 띄워놓거나 정말 적은 돈으로 잠깐 올려놓은 종목들 막 다 빼버리고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좀 답답하고 최악을 생각하면 그게 진짜 실현이 된다는 게 좀 답답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하면서 뉴스 기사가 되게 많이 떴죠.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하면서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무려 9%나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지금 대차 상환인지 아닌지는 지금 6시가 안 넘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뭐 일진 디스플레이 지난주 잠깐 올랐는데 그거는 일진 홀딩스 관련 이슈 때문에 오른 거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관련주 AP 시스템 오늘 하락했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플러스 나왔고 그 다음에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오늘 마이너스 보여서 OLED 쪽이라던가 이런 패널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갤럭시 폴드 관련주 UTI 이런 애들 전혀 안 좋았습니다. UTI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9% 급락이 나왔는데 와 얘는 진짜 이 갤럭시 폴드 출시하고 난 이후에 계속 빠지네요. 진짜 계속 빠져. 갤럭시 폴드 뭐 업계가 뭐 호황 중이다, 투도 나온다, 뭐 한다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가 던졌어. 대주주가 주식을 던졌어요. 비율 보시면 줄어들었죠. 이거는 악재인데 너무 많이 빠진 게 뭐다? 얘가 소형주라서 주식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늘 진짜 거래량도 그렇게 터지지도 않았는데 조금 던지니까 그냥 이렇게 바바방 내려가고 오늘 밑으로 VI까지 걸릴 뻔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자 지난 4월달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어요. 매번 신문 기사 광고 빵빵 띄우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꼬셔놓습니다. 자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달에 그 다음날 2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300원 올랐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그 다음날 2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또 200원 올랐어요. 그러면 400원 정도 올랐죠. 400원 해봤자 1% 약간 넘는 그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한 번도 안 오르고 쭉 빠지더니 2만원대 붕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순매수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기관이 양매수 들어왔다, 좋아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를 제가 한 4, 5년 동안 계속 봤어요. 계속 밑에서 막 이렇게 순매수가 막 들어오고 뭐 난리치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게 4월 10일이었으니까 언제야? 이때쯤인가? 의미 있는 가격대? 막 누가 이거 써놨잖아요. 의미 있는 가격대 하면서 막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야, 여기까지 꼬셔놓고 이렇게 탁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1, 2, 3 이 정도까지 꼬셔놓고 여기서 와장창창창 던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요. 왜? 얘는 항상 와장창창창창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던지고 와장창창창창.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본다. 예,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없으면은 이게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지 않고 수급 양매수 들어왔네요. 좋네요. 대한민국 주식 수급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수급 들어왔다고 해도 공매도 치고 대차 빌려주고 그러면은 수익 올릴 수 있고 선물로 조져버릴 수도 있고 개인은 공매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옵션도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어요. 제약 조건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양봉 뜨고 여기 코스피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앞서 전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와 얘 좀 좋네요 이렇게는 저는 못 말하겠네요. 지난번 물론 저도 LG 디스플레이를 건드렸을 때가 요럴 때였단 말이야. 요럴 때하고 요럴 때. 근데 요럴 때하고 요럴 때 한 거는 얘는 한 이틀 동안
쭉 상승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매매할 때 정말 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음봉 관점에서 이양봉 관점에서 들어간 거 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늘 매매했어도 뭐 먹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11시 반 매매를 하는데 제가 11시 반에 얘를 봤는데 가장 꼭지였어요. 가장 꼭지. 가장 꼭지였고 여기 보시면 알죠. VI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VI 걸리기 전에 계속 돈을 쌓아두고 못 올리게 하는 거 보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하고 매매를 얘를 안 했죠. 내가 11시 반에 얘를 매매했어 봐. 그럼 꼭대기에서 쳐 물렸었겠죠.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때가 있고 매수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아침에 시초가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라 15,300원에서 여기 9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보면은 대략 수수료를 포함하여 3.5%인데 3.5%를 쓰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하는 매매가 11시 반 공략이라서 이건 안 됐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위메이드가 게임 소송에서 이겼다고 했죠. 그러면서 막 시간에 붙어서 급등시켜놓고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면 뒤집니다. 위메이드 이 얘기를 했었고 오늘 몇 프로까지 여러분을 꼬셨나요? 오늘 보시면은 짜자잔 11%까지 꼬셔놓고 종가는 6% 이렇게 됐는데 오늘 위에서 잡았으면 6% 손실. 이거를 밑에서 잡았을까요, 여러분이? 장 시작하자마자 11%로 올랐으니까 시초가에 여러분이 잡았으면은 무조건 손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중간에 여기서 먹고 나왔다. 그럼 다행인데 11시 50분에 코스닥이 어땠죠? 자, 9시 50분에 코스닥이 어땠죠? 코스닥이 이렇게 9시 50분에 촥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9시 55분이죠. 코스닥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55분 막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보통 망하는 게 정상이죠. 왜? 지수 자체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한 번 더 빠졌거든. 근데 지수적으로 보고 얘가 코스닥 종목인데 그걸 그때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택도 없는 소리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뭔가 매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시황이 좋나요? 시황 안 좋았어요. 환율이라던가 혹은 코스닥 지수도 안 좋았고 매수할 수 있는 주체라던가 근거 있었나요? 매동 나왔는데 외국인 매도 중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근데 외국인도 매도 중이고 이거 빠지고 있는데 용감하게 그쪽에서 들어가서 바로 먹고 튄다라.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체결강도 100도 안 넘었어요. 체결강도가 보통 100 이상 돼야 되는데 체결강도가 장중에 80에서 100 약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쑥 빠져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 펴놓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쪽에서 먹고 나왔으면은 대략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이런 개소리 안 합니다. 자, 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던 종목이 뭐가 있었나? 정말 이 종목이 가는 거 보고 오늘 우리 장 꺾이는 건가? 한정 KPS가 있었죠. 한정 KPS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 체결강도라던가 이런 거 100 넘고 외국인 순매수 있었고 기관 약간 던진 거 장중에 볼래요? 11시 반 매매라던가 그때를 딱 기준으로 했잖아요. 오늘 오른 거는 고작 2.83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어차피 올라봤자 3% 4% 그래서 먹어봤자 1.2% 1.5% 그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자, 11시 반 기준으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가 이 정도였는데 11시 반 이 정도 9일이죠. 11시 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단단하게 올라갔습니다. 37,400원에서 38,200원까지 그냥 저는 돌파 매매 38,000원 돌파 정도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더군요. 400원 뛰기 300원 뛰기 해봤자 1.34% 그 정도밖에 수익은 안 나오는데 그냥 안전했어요. 안전한데 얘가 호가가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닙니다.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얘가 천주 하면은 3,000만 원이라서 내가 천주 이런 데 걸어 놓잖아요. 안 사요. 그러면은 한 얼마 걸어 놓으면 되겠어? 한 300주 400주 걸어 놓잖아요. 그럼 좀 삽니다. 감기가 오나 왜 이렇게 코가 막히지? 그런데 보시면은 막 던지는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1,000만 원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시각대 이렇게 탁 사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내 순번 올 때까지 막 여기서 52주, 28주 막 이런 거 살 때까지 순번대로 막 기다려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체결될 때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아, 제발 내 거 체결되라. 왜? 체결되라. 왜냐면은 이거 보면 아는데 이 위에 3,000주가 걸려 있다? 근데 장중에 보잖아요. 밑엔 100주밖에 안 걸려 있어. 그래서 내가 100주를 던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왜? 100주 대낮에 100주를 던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100주 걸려있고 위에는 3,000주 걸려있는데 나는 3,000주 쪽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던지면 호가가 깨지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발 체결되라, 제발 체결되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하얀 마음 109도 있던데. 봐봐, 여기 천주 막 이렇게 사고, 천주교 신자인가 봐, 이렇게 딱 1,000주씩 막 사주고 그러는데, 정말 누가 아까 109 있었는데? 여기 있네. 하얀 마음 109. 여기 누가 이거 109개 딱 던지길래. 이게 호가창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왜 110주를 안 사고 109주를 샀지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팍 들어오면서 18,000원 이 직행열차까지 착 가는데, 이런 종목,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전은 오히려 빠지고 있었죠. 이게 두 개가 똑같이 같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전 KBS, 어쩔 때는 한국전력 이러는데, 얘는 오늘은 힘들었던 종목이고, 아까 한국전력공사 말고 한전 KBS는 오늘 초심자분들도 가볍게 11시 밤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 손절가도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그리고 또 지수를 역행하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오늘 매수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였죠. 자, 그리고 오늘 막판에 오른 주식이 하나가 있었죠. 뭐다? 홈택 시스템. 매번 얘기했죠. 얘는 3시만 되면 갑자기 호로록 하고 올라온다고. 그거를 한 5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강좌에서 여기 2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홈택 시스템은 종가 되기 이제 한 20분 전, 보통 3시만 되면 갑자기 허르륵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봐봐, 얘가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싹 빠졌다? 그런데 이 절묘하게 3시 15분, 5분 남겨놓고 갑자기 밑에서 허르륵 하고 이렇게 딱 끌어올렸는데, 얘 오늘 또 이슈를 하더군요. 홈택 시스템 난이도 되게 센 종목입니다.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이거 솔직히 일반인들 공략하기 힘들고, 호가가 너무 얇고 그래서 힘들어. 호가 여기 많은데요? 여기 만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요? 이거 종가라서 그래요, 여러분. 종가가 아니면 여기 한 8,000주 막 이렇게 있고, 1,000원짜리 주식이라서 얘 만주 해봤자 얼마예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상한가 보내고 장난 엄청나게 많이 쳤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몇 프로 빠졌다? 30%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다 합치면 30% 넘거든요. 근데 왜 급락이 나왔다? 짜자잔, 여기 보시면은 주식 대량 보유자 그리고 대주주들 주식 매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을 매도했다 비율이 얼마 이렇게 됐다. 24%가 0.16 빼고 5만 주 빼고 다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꼬시면서 진짜 던지는 주식들 주의하세요. 저런 거 작전치고 여러분 이거 꼬시는데 소프트센이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뭐 최대 주주 변경이랑 해외 산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렇게 여러분 꼬시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뉴스 띄우고 대주주라던가 특별관계 지분 보유자들은 다 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난치던 진바이오텍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혹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강아지 구충제 뉴스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6%로 끝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10%까지 올려놨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6%까지 됐으니까 이게 위에서 잡으셨으면 마이너스 16%, 그리고 시가가 플러스 6%였어요. 시간에서 갑자기 띄워놓기를 보니까 그냥 꼬시고 던졌어요. 무슨 강아지 구충제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뭐 암치료한다 뭐 한다, 그거 거의 믿을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암이 걸리거나 자기가 불치병이 걸리면은 이제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그런 걸로 되나 뭐 되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강아지 구충제라던가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니라고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상한 거 믿고 저런 거 막 사고 그러지 마세요. 실적도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강아지 구충제라던가 그런 거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리신 분들이 이거라도 좀 대라 하면서 바램에 저렇게 뉴스 나오고 저런 걸로 선동하고 그러는 건데, 저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죠. 특히 저게 유튜브로 퍼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의사가 말했다고 의사가 전부 다 맞는 말만 하나요? 의사라고 해서 맞는 말만 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어그로 끌고 구독자 모으려고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거는 미국의 호재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의 고용지표는 정말 최악 중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지표가 호재가 되기보다는 저걸로 아침장에 잠깐 상승을 띄워놓을 수는 있어도 이게 장 막판까지 이걸로 호재로 해서 한국 증시를 이끌기 힘든 뉴스입니다. 그거는 지난 역사, 지난 고용지표 발표라던가 작년 고용지표 발표라던가 이런 매 분기별로 매 월별로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적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대, 우리나라도 오르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주식을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아랑코 상장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 그거부터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 12월 15일 날 미중 무역 협상 제대로 안 되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를 여러분 12월 15일부터 합니다. 그 이슈가 지금 현재 더 중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를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에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 때는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순매수가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간 적도 있었고, 조금 들어왔다가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대량으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렇게 지금 잠깐씩 조금씩 들어온 다음에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